요즘 클렌징을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게 많아요. 일단은 약산성 세안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피지 분비가 근데 많으신 분들, 특히 남성분,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밤에 정도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로 좀 뽀득뽀득하게 세안해 주는 것이 오히려 피부 트러블 올라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마임입니다. 요즘에 피부과에 오는 분들 중에 제일 고민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거죠? 여드름? 여드름이 많죠. 여드름 아니면 색소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여드름이나 그런 분들은 꼭 모공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드름은 여드름 그 자체로도 피부가 맑은 거를 해치잖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남는 붉은 자국이나 갈색 색소나 그리고 패인 흉터까지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드름은 얼굴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느낌을 주는 약간 쥐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을 시작해서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이 차고 좀 붉어지고 흉이 남게 돼요. 근데 가장 처음 시작하는 좁쌀 여드름이라는 불씨부터 확실하게 잡는다면 불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좁쌀 여드름이랑 좀 다른 것들이랑 좀 헷갈려요. 맞아요. 좁쌀 여드름은 이 피지가 고여서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보통 막 편평사막이 비립종, 뭐 쥐젖 이런 것들이랑 구별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얗게 볼록한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모공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면포,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생겨버린 좁쌀 여드름은 어떻게 없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좁쌀 여드름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압출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조그만 구멍을 내서 고여있는 피지를 쫙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할 경우에 깨끗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 더 흉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서 한다 할 때는 깨끗한 알코올로 닦고 무리하지 않게 한두 번 정도만 시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내가 불안하다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간단하게 압출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생기는 게 좋으니까 예방하는 법이 따로 있나요? 맞아요. 좁쌀 여드름이 생긴 다음에 없애고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흉도 남을 수 있으니까 아예 생기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 좁쌀 여드름을 집에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피지가 나오는 구멍인 모공이 막히면서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공을 청소해주고 피지의 분비를 좀 줄여준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자, 막힌 모공을 정리하고 각질을 정리해주는 방법으로는 클렌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화장할 때 이중 세안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이중 세안 필요하다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화장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데요.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근데 화장을 하고 나서 그냥 자고 일어난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다음날 뾰루지가 올라오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선크림을 많이 발랐을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통해서 노폐물과 모공에 고인 화장 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약산성이 좋다던데 클렌징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요즘 클렌징을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하시는 게 많아요. 뭐 밀크도 있고 뭐 효소 세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약산성 세안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정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좋은데 피지 분비가 근데 많으신 분들, 특히 남성분 그럴 경우에는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 밤에 정도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로 좀 뽀득뽀득하게 세안해 주는 것이 오히려 피부 트러블 올라오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약산성 클렌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섞어서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좀 사용해 보시는 게 또 좋고요. 근데 약알칼리성 뽀득뽀득한 세안제를 사용하게 되면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에 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피지와 각질 녹여주는 뭐 바하 성분의 화장품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우리 T존이나 U존 쪽에 여드름 많이 나오는 부위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따로 집에서 쓸 수 있는 연고 같은 게 있나요? 자, 피지를 줄여주는 연고를 써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스티바 A로 유명했을 거예요. 이런 크림들은 피부 각질층을 얇게 하고 피지선의 활성을 좀 억제하고 여드름을 치료하는 유명한 약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예전의 광과민성을 줄이고 예민성을 줄인 다음 세대인 아다팔렌 성분의 디페린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 재생도 도와주고 피지도 분비도 줄여주고 예전 세대 단점인 광과민성이랑 예민도를 낮춰서 사용하는데 부담감이 확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아직은 국내에서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처방받고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심한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 맞아요. 그 여드름 확 올라왔을 때 먹는 약은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여드름 약은 항생제랑 피지주율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확 올라와서 농이 차고 땡땡하게 아픈 염증성의 여드름이 많을 경우에는 바르는 항생제나 먹는 항생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고여있는 좁쌀 여드름이 많고 피지 분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면포가 많으신 분들은 피지 조절제를 통해서 피지 분비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이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커다랗고 흉이 남을 수 있는 여드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드름이 가장 작은 씨앗일 때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모공을 청소하고 피지 분비를 줄여서 씨앗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주고 이미 생긴 좁쌀 여드름은 압출을 통해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생활 습관부터 체크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하나둘씩 지켜나가신다면 우리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